안녕하세요. 자, 6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컨스트 멤버 변수, 컨스트 멤버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컨스트 객체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수 int i 선언할 때 예를 들어 i를 12로 초기화한다. 앞에다가 컨스트 키워드 붙여주면은 i 값 변경 불가능해지는 거죠. int 대신에 a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a라는 이름으로 a 객체 생성할 때 자, 이 앞에다가 컨스트 붙여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객체 a가 지니고 있는 값 변경 불가능해지는 거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컨스트 객체예요. 자, 우리가 변수를 상수하는 것처럼 객체를 상수할 때 사용하는 것이 컨스트 키워드고요. 그렇게 해서 상수화된 객체를 우리는 컨스트 객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당연히 데이터 변경이 허용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컨스트 함수 이외에는 호출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은 이게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일단 예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컨스트 오브젝트다 cpp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자, 컨스트 오브젝트다 cpp를 가져다 놓고요. 자, 지금 보면은 A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과 동시에 컨스트라는 키워드로 상수화시키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컴파일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이 객체는 상수화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A라는 객체의 멤버 변수 add라는 함수로 줄하면서 인자값으로 10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자, 멤버 변수의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죠. add라는 함수 내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컴파일 에러가 발생이 될 겁니다. 이건 지금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자, 데이터의 조작이 이루어졌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show data라는 함수로 줄하고 있는데, 자, 지금 show data라는 멤버 함수 내에서는 멤버 변수의 조작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showData라는 함수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멤버 변수를 조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컴파일러가 거기까지는 검사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줄을 컴파일하는 순간에 자, showData라는 함수가 상수화되어 있느냐, 상수화되어 있지 않느냐. 상수화되어 있으면 100% 멤버 변수 조작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화되어 있지 않으면 멤버 변수의 조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만을 가지고 컴파일 다음에 에러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컴파일을 해보면 자, 에러가 발생이 돼요. 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정말로 멤버 변수를 조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컴파일러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겁니다. 자, 컴파일을 해보면 자, 문제 없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컨스트 키워드를 붙여줘야 되는 이유를 컴파일러의 특성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보통은 이렇게 그냥 외우고 말아버리죠. 컨스트 객체는 컨스트 멤버 함수만 호출 가능하다. 우리가 여기서 내린 결론입니다. 컨스트 멤버 함수 외에는 호출 불가능하다. 일반 멤버 함수는 호출 불가능하다. 컨스트 객체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고 마는데,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 그 이유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잘 안 잊혀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함수 오버로딩 공부했었죠. 함수 오버로딩의 기본 조건은 그 함수 이름이 같고 매개 변수의 개수나 혹은 타입이 다를 때 함수 오버로딩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이 컨스트 함수가 상수냐 아니냐도요, 오버로딩 조건을 충족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함수 이름 같고 매개 변수의 타입 내지는 개수가 완전히 같아요. 그런데 이 펑션이라는 함수는 상수화되어 있고 얘는 상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함수 오버로딩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스트 오버로딩.cpp라는 예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 예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showDate 함수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그냥 멤버 함수고 얘는 const 멤버 함수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A1, A2 객체를 각각 생성을 하는데 하나는 객체를 상수화시켰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A1에 showDate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객체가 상수화되었기 때문에 상수화된 함수만 호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요. 알아서 얘를 호출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A2 객체는 상수화되어 있지 않죠? 얘도 호출 가능하고 얘도 호출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상수화되지 않은 멤버 함수를 호출해 준다라는 거죠. 자,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시면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게 어떤 문법적 의미를 지니느냐.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좀 이르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const 키워드를 갖다가 붙여줌으로 인해서 함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언젠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컨스트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전부 다 얘기했어요. 더 이상 컨스트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적용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클래스와 스태틱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게 오히려 컨스트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새롭게 전개가 되니까 자, 이 부분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